경력 단절에서 팜테라피 전문가로 변신한 아산 지역 여성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치유 농업으로 일도 하며 보람도 찾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에 활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내년 초 첫 공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종시가 50세에서 64세 사이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신중년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민체육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경력 단절에서 팜테라피 전문가로 변신한 아산 지역 여성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치유 농업으로 일도 하며 보람도 찾고 있는 이들의 재능 기부 현장을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산 성심학교의 한 교실, 피클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오이와 당근을 만져보고 썰어보며 자연을 느껴봅니다. 오이 이거 썰어보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요. 응? 네. 좋아. 한번 해봐. 느낌이 좋구나. 오늘 11 선생님은 바로 경력 단절 여성에서 아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팜테라피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강사로 변신한 여성들. 농업 소재와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재능 기부에 나선 겁니다. 나무를 만나고 흙을 만지고 돌을 만지면서 우선 제가 마음의 힐링을 얻고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안정감을 얻고 난 후에 또 타인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또 전달되어져 가고 또 함께 만들고 나면 그 기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16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구성한 이들은 다양한 농업과 자원을 활용해 치유, 체험 관련 일도 하며 노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도 찾고 있습니다. 수업이 잘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되게 보람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이 일을 잘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팜테라피 활동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답답해했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활동 해주시니까 학생들 스트레스도 풀리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거듭난 여성들의 재능 기부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31일까지 마산 해양신도시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 박람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심사에서 천안시는 원도심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효과, 거버넌스 등 추진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천안시가 추진 중인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아산시가 토종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곡교천과 매곡천 일대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퇴치 활동에서는 전문 잠수부를 투입해 큰잎배스 555마리를 포획했으며 가시밭과 단풍잎 돼지풀, 환삼 덩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매곡천 하류 약 2.8km 구간을 대상으로 교란식물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매곡천과 곡교천 일대 약 36,543제곱미터에 서식하는 단풍잎 돼지풀 퇴치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민체육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며 행정 분야를 비롯해 부패 신고 상담, 행정 심판,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소비자 피해, 노동 문제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감사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운명을 결정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유창림 기자는 천안시가 지난 8월 의뢰한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의 검토 시한이 지난 25일로 완료됐다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내에 천안시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이미 지난 3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의뢰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축구종합센터의 경제성 부족과 천안시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이뤄진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약 불공정을 재검토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축구장 한 면을 광장으로 전환하고 유료시설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B씨를 당초 0.13에서 0.43으로 끌어올렸다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갖는 상징성을 집중 설명하며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충남 아산시 아산행복마을학교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아산행복마을학교 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가 마을 학교의 전용 공간 임차료와 마을교사 강사료 등 예산을 지원하며 교육지원청은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 분담 형태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처럼 아산의 마을학교가 탄탄하게 자리 잡는 데에는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아산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도 마을학교의 성장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와 충청권 메가시티 역환승 교통체계가 적자 늪에 빠진 세종시 버스 이용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자는 알뜰 교통카드는 버스 탑승 전 일정 거리를 자전거와 도보로 이용한 뒤 어플로 기록하면 버스 요금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버스 이용자 입장에선 월간 최대 19,8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28,600원까지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산시가 송악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행정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아산시는 2018년부터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과 보전을 위해 송악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휴경지를 활용한 자연 생태 습지를 조성하고 매년 개체수와 서식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은 송악면 주민, 송남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주민과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복구 공사가 예정된 하천에 있는 반딧불이를 안전한 서식처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내년 초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와 입장면 가산리 일원 4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예정대로 내년 3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세종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밟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세종의사당 정상 건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세종의사당 건립이 불러올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은 세종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새겨왔다며 서둘러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럼으로써 이 세종국회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밑그림이 될 세종의사당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의 효율이 훨씬 높아지고 또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충청권 그중에서도 세종이 그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에 핵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 분원을 여기에 설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중추 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앞으로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돕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그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향후 건립 추진 속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신중년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센터는 다정동 가운마을 LH 임대상가에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 5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력 개발을 위한 제도약 취업 교육과 수강 이후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 신중년 인구는 6만 7천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세종시 청년센터 새청날에서 진행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일명 싸이클럽과 새롭게 문을 연 청년센터 활동 공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청날의 홍영훈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종청년센터 새청날의 홍영훈입니다. 네, 오늘은 싸이클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싸이클럽은 세종시 청년들의 문화적 갈등의 해소랑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11월에는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취미 클래스들 위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하루 월요일, 청년들의 월요병을 퇴치하는 놀라운 월요일이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11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래스들로는 첫 번째는 11월 3일부터 진행되는 작곡 클래스와 그리고 11월 8일부터 진행되는 도자기 클래스, 그리고 11월 9일부터 진행되는 카운 클래스, 그리고 1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컬러 테라피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클래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새청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센터 프로그램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주 들러서 신청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새롭게 개소한 청년센터 활동 공간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새청란의 활동 공간이 청년 전용 공간으로 현재 다정동 가온마을 7단지 LH 상가로 이전했습니다. 약 150평의 공간에 5개실을 청년들 전용 공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과 대관할 수 있는 소회의실이나 스트레칭실, 그리고 사진 스튜디오, 클래스룸 등이 청년 전용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한적으로 마련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홍보를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네, 이 공간의 이용 시간과 또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2021년까지는 코로나19와 그리고 공간 대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고요. 공간 대관 시스템 마련 전까지는 저희 새청나래로 연락을 주시면은 대관 신청 문의나 방법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알찬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청나래 홍영훈 센터장이었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29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세종시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2,765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 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29일부터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처음 학교로는 선착순 모집이 아니라 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자동 추천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학부모 편의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가 전면 제공됩니다. 학부모는 29일 9시부터 학부모 회원가입과 유아 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모집 시기에 따라 희망하는 유치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 등으로 내홍을 겪은 충남 아산FC가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오세현 구단주는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구단으로 거듭나겠다며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창단 2년차의 여성폭력 선수 영입과 부적절한 운영으로 임원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은 향후 축구단 운영 계획 발표에 앞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단주로서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 그리고 전국의 팬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 구단을 애정으로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충남 아산FC 운영의 첫 번째를 윤리 경영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행위와 불공정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원은 선발 검토 단계부터 배제하고 윤리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관리 경험과 윤리의식을 갖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위촉직 이사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장과 감독, 스태프 역시 공개 경쟁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재정 규모에 맞는 선수 총액 인건비 비율제를 실시하고 고액 연봉의 외국인 선수 대신 역량 있는 국내 선수를 발굴 영입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선수들의 최소 경기 출전을 보장하고 연구지 밀착도 강화로 축구를 통한 지역사회 연대감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남 아산FC를 사랑하는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 전국의 팬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해임 등으로 운영에 파행을 겪은 충남 아산FC.
쇄신 계획을 통해 신뢰받는 프로축구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는 오는 2030년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목표로 건설 중인 도시인데요. 10년도째 남겨두고 있지 않은 현 주소는 어떨까요?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수단별 분담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 세종시 교통수단 분담률 목표를 보면 자가용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보행과 자전거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말 기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자가용 분담률은 신도시를 기준으로 45.4%에 달합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인 30.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자가용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버스 분담률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신도시 기준 7.3%로 특광역시 평균인 20.1%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버스에 투입되는 세종시의 연간 재정 적자가 500억 원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보행과 자전거 분담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신도시 기준 보행 분담률은 무려 44.5%로 특광역시 평균인 25.3%를 크게 웃돌았고 자전거 분담률은 3.1%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 간의 거리가 가까운 도시 특성과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비롯한 자전거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인근 도시를 편하게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정책과 교통수단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권 통합요금체계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이어질 필요는 광역교통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교통이용수단, 그러니까 개인교통수단,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울링이나 전동 킥보드 이런 개인 이동교통수단과의 환승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승용차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교통수단별 목표 재설정과 함께 세종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접수를 중지합니다. 동절기 상수도 급수공사 중지는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올해 상수도 급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오는 11월 15일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 수도사업소는 내년 2월부터 급수공사 신청을 재개할 예정이며 3월부터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촌 지역 등에서 주택 화목보일러를 폐기한 후 1, 2종 보일러로 교체하면 한 대당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10대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보일러 취급 대리점에서 1, 2종 보일러를 선택하고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누리집 또는 아산시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치킨 텐더 생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0-5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